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. 그렇다고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. 남은 잘도 헌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몽톡한 것이 내 눈에는 헐없이 감참해 같다.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. 둥글고 크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.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? 한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 가다 몸이 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.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흑두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. 안 먹으면 뭐하냐 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아 놓으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.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재로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.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.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? 고개를 푹 숙이고 밥 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 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? 하고 혼자 쫑알거린다.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.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? 하니까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? 하고 대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발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치를 친다.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.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.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. 이런 걸 멀쩡하게 안직 어리다고 하니까.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.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 양쪽으로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. 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꼬랑지 같다.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?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호딱 했다. 구장님,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...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.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고 든다.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,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심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잡고 있는다. 당장 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개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딱한 모양이었다.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. 길게 길러준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.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고 뭐고 계집애 눈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? 하니까 고만 멀수룩해서 입만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. 그것도 그래.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키는 언제 자라지요? 다 그만두고 사경 내시오.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? 왜 날 보고 떼냐? 빅모님은 참 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지요?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.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그러나 암만 해도 돌 씹은 상이다.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. 더럽다. 나도 종아리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어깨로 그 궁둥이를 콱 때밀었다.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쌀이문깨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.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나무야피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라웠다. 그러나 이 말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.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.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.
뭉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붙이니까 그래 꾀었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.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.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.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. 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.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놨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?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때인데 나무 농사를 벌여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?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.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. 또 결혼도 그렇지.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21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.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이로 말하면 이제 겨우 16이 아닌가. 그렇지만 아까 병장님의 말씀이 올가을에는 12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시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. 빨리 가서 뭐 보던가나 맞아볼게. 그런 소리 말고 어서 가.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끽소리 없이 왔다.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.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 자긴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?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. 이까진 나쯤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.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베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.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마실 간 것이 썩 나빴다.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. 그래 맞고도 그걸 가만둬? 그럼 어떡하니. 임마 봉필이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.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.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쥐다위를 붓는다.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 짓거리는 소리가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?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난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? 내가 3번째 사위인 줄이나 아니? 3번째 사위. 남의 일이라도 분하다 이 자식아. 우물에가 빠져 죽어.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흑닥이었다. 베르베의 소리를 다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.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.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리사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.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, 즉 10년 동안에 대리사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 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14놈이란 참 너무 많다.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리사위를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.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.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의도 부려먹으니까 베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.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테면 그 3번째 대일사위로 들어온 셈이다. 내 다음으로 4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. 셋째 딸이 이제 6살,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사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.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때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. 나는 건성으로 엉엉 하며 귓등으로 들었다.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름거린다. 그것도 장인님이 져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. 예전에 원님이 쓰던 것이라나 옆구리에 뽕뽕 쳐먹은 걸래.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 듣지 않았다. 꼭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.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.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.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, 조밥 한 그릇,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, 이렇다.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이고
내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외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.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려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?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. 딸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. 속으로 그랬다.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 하니까 쇠물 잡아채지 그냥 둬 이 바보야?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주간이 튀들어가지 않느냐.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. 보았다면 내 얼굴이 애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엾다 했을 것이다.